네, 안녕하세요. 2023 청강이 간다 5회차 진행을 맡은 만화 콘텐츠 스쿨의 교수 양세준입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으로 찾아가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올해 4회차부터는 현장 대회에서 한번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청강이 간다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까지 청강이 간다를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 또 저희 학생들 만나 뵙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강이 간다 진행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상식까지 연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요. 시간을 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각 스쿨 교수님들께서 그 스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질의응답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채팅창에서도 질문 활발하게 해주시면 또 다른 교수님들이 지금 여기 참여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채팅창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서도 답변이 많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질문 활발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참여해주신 교수님들에 대한 소개는 이따가 각 스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옆에 계신 조직위원장 나기용 교수님께서 최근에 끝난 저희 실기대전 대회에 대한 경과 보고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청강이 간다는 저희 실기대전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실기대전 올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차 대회 공모전, 그 다음에 2차 대회 현장 대회로 치러졌는데요. 1차 대회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4,892명이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 4,892명은 그 전년 대비 1,130명, 거의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1차 대회에 그 공모작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서 예선 심사를 거쳐서 2차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 참가자를 약 21%에 해당하는 1,029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또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최종 결시자 6명을 제외하고 응시생 1,023명이 실기고사를 쳐서 역대 대회 중에 가장 많은 그 학생들이 참여한 대회가 됐고요. 이따가 실기대전 시상식 때 자세하게 수상자를 또 저희가 알려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대상 수상자에게는 무시험 입학 자격을 부여를 하고요. 최우수상은 또 저희가 그 가산점 70점, 그 다음에 우수상은 또 가산점 50점, 특성과 입선은 가산점 30점을 부여해서 2024학년도 수시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가산점을 적용해서 입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입학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상식까지 해서 저희가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여의 그 장기적인 마라톤을 지금 오늘 끝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수상자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시진 못했는데 그 수상자 여러분들은 되게 자랑스럽게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들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많은 숫자의 그 지원자들 중에서 그래도 최종 이렇게 수상까지 오기까지는 되게 많은 노력과 또 결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입시까지 잘 치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참여해주신 분께서 5차 일정이 8월 17일에서 변경된 건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종원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원래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강이 간다가 원래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시상식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교로 찾아오시는 날이라서 같이 얼굴 뵙고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8월 11일 오늘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방금 언급해드린 인재개발처의 이종원 처장님께서 우리 학교의 입시 일정과 또 올해 바뀐 제도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그 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원 교수입니다. 올해 입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입시 요강 같은 거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나가? PPT 네. 예, 그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콘텐츠 관련된 스쿨들 주로 이제 콘텐츠 관련 스쿨들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시상식에 오신 건데 그 융합 콘텐츠,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이렇게 콘텐츠 스쿨이 좀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저희가 푸드 스쿨하고 패션, 뷰티 스타일 스쿨, 공연 예술 스쿨 이렇게 3개 스쿨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콘텐츠 말고 저런 쪽에 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3년 과정인데 그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1년을 더 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 차세대 게임, 뭐 공연 예술, 패션 이렇게 5개는 전공 심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3학년쯤 되었을 때 그냥 졸업하고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1년 더 해서 학사 학위를 할 건지 이제 이런 거를 그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이미 들어와 보셔서 잘 아실 텐데 뭐 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학교 초입에 있는 지금 그 그림이 안 나오나요? 네, 17번 건물에 지금 현재 이 창작마을에 계신 거고요. 그 학교 위쪽으로 더 다른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전형 일정은 자세한 나머지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입시 요강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시 1차가 이제 한 달 후죠. 지금 이제 9월 1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포폴이나 뭐 실기 이런 것들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일정은 그때 보시면 되겠고, 면접고사는 이제 10월 달에 있습니다. 10월 20일. 그다음에 실기고사는 10월 28일과 29일 이틀이 아니고 그중에 하루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수시 접수될 때 그때 그 둘 중에 어느 날짜인지가 이제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뭐 자세한 거는 또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래서 수시 1차에서 다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시 1차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접 100%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 실기는 융합 콘텐츠 스쿨은 이제 실기 100%로 뽑고 나머지 세 스쿨은 학생부 성적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조금 들어간다. 요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학생부 성적이 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입시 요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의 최저 몇 점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반영 방법은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다른 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거의 작년하고 같고요. 면접 전형에서 이제 올해 자소서가 전국적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폐지를 해서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자소서 대신에 그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제 그 입시 지원하시면 이제 자동적으로 학교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입시 생활기록부 중에서 그 주관식으로 선생님들께 써놓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진로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작성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담임 선생님들이 쓰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렇게 쓰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참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은 학생부에 있는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신 이제 포트폴리오 이거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각각 항목들이 이제 스쿨별로 좀 달라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그 입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입시 요강 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재개발처 이종원 처장님께서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원하시는 스쿨들이 각각 다르실 테니까 본인이 지원하시는 전공별 요강 등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시 안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스쿨들, 지금 이제 만화, 애니, 게임, 융합 스쿨 교수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각 교수님들이 각 스쿨과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화 콘텐츠 스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분들은 임재환 교수님과 홍석인 교수님인데요. 만화 콘텐츠 스쿨은 지금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과 웹소설 창작 전공 두 가지 전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을 대표하는 두 교수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먼저 임재환 교수님께서 만화 콘텐츠 스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 콘텐츠 스쿨의 웹툰 전공을 맡고 있는 그 임재환입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 먼 길에서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서 이제 나기용 조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그 역대급의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식까지 온 학생들에게 이제 너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웹툰 만화 콘텐츠 스쿨,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약 6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제 웹툰 만화와 관련된 전공과를 이제 설치를 하고 학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청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이제 진학하기 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각도의 어떤 그 이유를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재직하면서 가장 느끼고 있는 점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있으면서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들의 이제 이런 열정 그리고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가장 큰 어떤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웹툰 만화 업계가 뭐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생성형 AI라든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웹툰 마켓의 이제 이런 급성장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계의 어떤 그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이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산업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뭐 각 학교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강대 같은 경우 이제 정말 많은 교수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도 어떤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띄워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데요. 예, 영상 띄워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화 콘텐츠 스쿨에 있어서 이제 웹소설 창작 전공은 이제 홍성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3년제 이제 실무 과정을 거쳐서 전문 학사 이제 학위를 수여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1년 과정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1년 과정 심화 과정을 4학년 과정으로 거치면 학사 학위를 이제 수여를 받고 졸업을 해서 뭐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취업에 있어서도 더 이제 그런 어떤 그 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 대학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이제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배출되었고 산업계에서 이제 흔히들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는 각 스튜디오나 에이전시, 플랫폼, 출판사들의 그리고 임원급 그리고 또는 이제 팀장급의 분들이 청강대 출신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출신의 이제 만화 전공 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믿고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충분한 자질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스위트홈과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그리고 이제 각 다양한 작품들은 물론이고 연간 이제 대형 플랫폼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실기 대회나 이제 공모전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그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대학의 이제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뭐 사실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뭐 학생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웹소설 창작 전공으로 그럼 마이크를 넘겨서 홍성현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소설 창작 전공의 홍석인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툰 전공이랑 같이 만화 컨텐츠 스쿨이라고 하는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전공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이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지만 일단 스토리 기반에 관련된 컨텐츠는 모두 다 저희가 포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기획이나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졸업생이나 혹은 재학생들의 작품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웹소설도 여기 리스트들이 쭉 있지만 뭐 마스터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출판 목적의 장르 문학으로서 나오기도 했었고 이 작품을 만든 이성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의 목표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재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물론 웹소설이 가장 중심이긴 합니다만 상업적인 그리고 장르적인 이런 또 대중적인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글을 써보지 않았더라도 나는 이런 이야기가 좋아, 그리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에 강한 동력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누구나 환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온 다음에 더 적응을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저희는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쳐도 되는지를 되게 뭔가 자신 없어하면서 소심하게 소리 안 나는 박수를 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우리 애니메이션 스쿨에 대해서 김윤경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와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저 애니메이션 스쿨의 김윤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PPT, 네,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PPT 바로 틀어주시고요. 네. 실기대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와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대견스러운 실기대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의고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물론 최우수 그러니까 1등한 친구는 이제 무시험 입학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수상된 경력에 따라서 특별 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기 전형과 면접 전형이 이렇게 다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스쿨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극장, 영화관의 박스 오피스의 1, 2, 3위를 다 모두 이제 애니메이션이 굉장한 빅히트를 쳤었죠. 뭐 얼마 전에 엘리멘탈, 그리고 작년에 슬램덩크 같은 경우, 그리고 스파이더맨 역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이런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 외에도 애니메이션이라는 툴로 제작을 하고 창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인 것, 그리고 또 제작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저희 애니메이션 스쿨의 중심 특징이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중심 교과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창작 단편뿐만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식 정통 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산학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출판 프로젝트라든가, 그리고 OTT 기획 창작 산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를 도와주는 SDL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쭉 프로세스별로 수업이 이제 개설이 돼 있고요. 학기에 반복 수업이 개설이 돼 있어서 수강 신청을 놓치는 경우에도 다음 학기에 또 들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동시 수강 신청이라고 해서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학년별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레벨 수준에 따라서 상위 학년 수업 또는 하위 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쿼터제는 뭐냐면 한 학기가 이제 15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 15주를 나눠서 블록식으로 운영하는 수업들이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애니메이션 스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기획과 연출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트 앤 디자인 3D 이미지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적성과 성향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의 어떤 희망 진로에 따라 수업을 탐색해 나가면서 진로 로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종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후에 대학원을 간다거나 더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한다면 4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어갔나요? 네. 자랑거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애니메이션 대학을 랭킹을 매기는 기관에서 2019년에 저희가 7위를 한 바가 있고, 또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과제작, 졸업작품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해외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 해외 팬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그리고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학생들에게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많이들 벌어가고 있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작품을 접하신 학생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게임 콘텐츠 스쿨에 대해서 이동우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임 콘텐츠 스쿨 이동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사실 시상식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학교 입시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혹시 게임 쪽에 관심 있다? 살포시. 네, 곳곳에 많이 있으시네요. 게임 콘텐츠 스쿨을 말씀드리려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게임에 대해서 저희 스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정보 없이 오셨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오셨으니까 학생은 게임 스쿨 가고 싶은데 게임 싫어. 왜 게임을 해? 게임해서 뭐 요즘에 사회적으로 또 게임 나쁜 말도 많이 있었죠. 그죠? 사실 최근에 이제 2020년이죠.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게임도 이제 예술의 한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예술이죠. 사실 감히 게임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게임이야말로 사람을 굉장히 즐겁게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게임이란 장르가. 사람은 놀이하고 벗어나서 살 수 없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사람과 사회생활 할 때 누군가와 같이 호흡하면서 누군가와 같이 어떤 틀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행동을 나누고 그게 모든 게 게임입니다. 그것을 디지털 속에서 하는 게 우리의 게임이죠. 사실 게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삭막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스포츠도 게임이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든 게임, 여러분 자녀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그런 일을 만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곳이고 이곳에서 공부하면 그런 자부심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자와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음악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완벽한 종합 예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전혀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지 결과가 만들어진 일이에요. 그게 비슷한 성향이 아니고 완전히 나와 다른 색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하는 누군가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목표를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세상은 더욱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사람에서 일할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남과 호흡하고 남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학습 그리고 그 과정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한 논문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거의 국내 유일의 학교라고 자부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가능하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규모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모든 커리큘럼이 가능하게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학생이 같이 존재해야 되고 기획과 프로그램, 아트가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을 찾아보면 그런 곳은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도 모두 다 프로그램, 기획, 아트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저희는 완벽하게 게임 하나를 만들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게임 백서를 보면 취업률 관련된 다양한 수치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수치로서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거의 취업률이 1등을 달리고 있고 다른 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취업의 질 자체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산학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과 산업계와 교육이 같이 하나로 묶여서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NC 네오이즈 이런 거대한 게임 산업을 주축으로 이끌고 있는 학교 회사들과 저희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들의 의견을 바로 받고 그들의 공간에서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그들이 찾아와서 학생들을 먼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학교예요. 이런 학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수업을 참관하러 오시고요. 기말 과제 발표를 회사에서 거의 같이 오세요. 그리고 채용 설문회도 곧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 판교에 있는 네오이즈 사옥에서 졸업작품 전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저희 졸업작품 전시회를 위해서 현장을 다 내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께하는 곳이라는 곳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게임스쿨이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외부에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학교에 와 있는 학교에 머물러 가는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 와 있는 동안 지금 점점점 그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정말 저희 학교를 찾아서 경쟁을 뚫고 와서 머물고 성장해 나간 학생들의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수준과 함께 머무르면 그만큼 성장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냥 나은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학교가 아니고 나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학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융합 콘텐츠 스쿨의 정광조 원장님께서 융합 콘텐츠 스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융합 콘텐츠 스쿨 원장을 맡고 있는 정광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그 스쿨 소개에 앞서서 실기대전에 대한 가벼운 총평등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조금 덧붙여 보자면 아까 나기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준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봤을 때 이건 역대급으로 퀄리티가 정말 질이 높았던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중에 많은 친구들이 내년에 24년도에 청강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이라는 그 상상을 하고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저도 어느덧 40대 중반에 나이가 되면서 그 생활인으로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우리 학생 친구들이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을 목도할 때마다 다시 기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스쿨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소개에 앞서서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 2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는 지금 앞서 소개되었던 우리 대학의 자랑인 만화 애니 게임 스쿨의 그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융합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구조였다면
저희가 이제 23년도 올해부터는 아예 독립적인 학사 그 구성을 갖게 됐고요. 저희만의 그 교육 과정을 다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만화 애니 게임 스쿨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스쿨이다라고 예전에 홍보가 났던 자료 혹은 뭐 친구 어떤 선생님이 그냥 슥 하는 말에 이렇게 그 오해하고 입학하는 일은 없도록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것을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가 융합 콘텐츠 앞서서 소개됐던 만화 애니 게임처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콘텐츠의 형태와 달리 저희는 훨씬 더 그 다양한 형태를 좀 지향하는 스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융합 콘텐츠 말도 괜히 한자어가 들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이 우리 세대의 이전 세대의 융합 콘텐츠였습니다. 그때도 그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 이전에 있었던 무언가들을 합쳐서 융합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화 애니 게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융합 콘텐츠 스쿨이라고 설립하게 된 이유는 그것과 또 다르게 혹은 거기서 더 발전돼서 새로운 콘텐츠의 융합을 시도하는 스쿨, 그다음에 만들어가는 스쿨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 화면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몇몇 친구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앞복기 이런 벌추얼 아이돌, 그다음에 벌추얼 아이돌 그룹도 있고요. 이제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K-팝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런 지금 잘 나가는, 속되게 말해서 잘 나가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중에서 이런 벌추얼 가수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 혹은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이 융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전 세대의 애니메이션, 영화, VFX 모든 방식의 융합 콘텐츠를 저희는 지향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이것도 설명이 조금 복잡하면 저희가 딱 키워드 하나 던져드립니다. 언리얼 엔진 콘텐츠.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사실은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엔진이라고 불리는 어떤 플랫폼인데요. 이게 게임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기술이자 플랫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언리얼 엔진 콘텐츠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언리얼 엔진을 만든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의 국내 최초 언리얼 엔진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아마 5개 정도 더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장 빠르게 먼저 선도했기 때문에 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컨텐츠에 어떻게 녹여낼까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선도성은 저희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이 혹은 교육 과정만 짜놓고 젊은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해봐라고 맡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금 실제로 저희 좋은 교수님들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딱 3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정광조 교수 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독특하게도 그 커리어를 그 미국에 가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쌓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뭐 픽사에서 업이라는 작품도 했었고, 드림웍스에서는 메가마인드, 그다음에 블루스카이에서 뭐 아이스에이지, 리오, 뭐 피너츠 무비 뭐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 들어왔고 여기 있으면서도 이게 내가 예전에 미국에서 속된 말로 하리우드에서 활약 좀 했다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나 또한 새로운 차세대 융합 콘텐츠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20년도에 새로 설립을 했고요. 설립하자마자 참여한 작품이 바로 유미의 세포들 드라마입니다. 이게 언리얼 엔진이라는 그 기법을 활용해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융합을 이끌었고요. 지금도 현재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수주받기도 하고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새로운 정말 차세대 융합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교수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이 가운데에 계신 이두구 교수님, 정말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꼭 따라붙는 교수님입니다. 가장 한국에서 언리얼 엔진 관련된 책도 많이 쓰셨고요. 실제로 에픽 게임즈랑 같이 학교 수업과 더불어서 온라인 그 튜토리얼 수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도 올해 저처럼 교수 기업을 설립하셔서 차세대 컨텐츠 만드는데 활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옆에 계신 김재원 교수님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여했던 실기대전처럼 그 에픽 게임즈도 이 언리얼 엔진의 어떤 컨텐츠 확장성을 그 잘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그 챌린지라는 걸 합니다. 실기대전 같은 거죠. 거기서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던 분이시고, 저와 함께 유미세포들 같이 제작에 참여하신 다음에 올해 따끈따끈하게 저희와 한 식구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물론 다른 스쿨 교수님 다 훌륭하지만 정말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학생들이랑 컨텐츠를 개발할 그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새로운 거를 이렇게 추구할 때는 그냥 학교 기관에서만 움직이질 않고요. 물론 게임스쿨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어마무시한 회사들이 같이 산학협력하고 있지만, 저희는 정말로 지금 현재 차세대 융합 컨텐츠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과는 다 MOU를 맺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현장 견학분들어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 우리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후 진로, 여러분들이 또 만화애니 게임은 되게 분명한데 융합 콘텐츠 스쿨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전통적인 게임 애니메이션 이전 세대, 우리 세대 융합 콘텐츠 계에도 다 진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메타버스, 방송, 광고 이런 쪽에 다 진출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개인이 그냥 나는 그림 그리는 아이니까 그림만 그리면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빨리 잘 학습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획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기술 교육과 비즈니스 교육을, 기획 비즈니스 교육을 적절히 잘 혼합해서 한 개인이 다양한 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뿐더러 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 선도하는 기회들을 많이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많이 길었나요? 길었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광주 원장님께서 워낙에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채팅창에서 또 융합 콘텐츠 스쿨과 언리얼 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계시니까 그것도 읽어보시면 전공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평소에는 현장 질문도 많이 받지만 또 그만큼이나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시고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사전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고요. 현장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각 전공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혹은 우리 학교의 입시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혹은 학교나 해월리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질문하실 분들, 교수님들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전강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오셨나요? 네, 가벼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진행하면은 학생 식당 밥 맛있나요? 이런 질문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만화도서관에 만화책이 굉장히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었고, 학교에 입학을 꿈꾸고 계시다면 학교에 입학해서 또 저희가 관문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제일 앞에 계신 모자 쓴 분께 기숙사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인재개발처에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예, 기숙사는 거리 7, 성적 3으로 해서 7대 3으로 일단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쿨별로 인원이 조금씩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씩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근데 뭐 일단 신청을 해봐야 그 알 수가 있어서 기숙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뭐 거리에 상관없이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면 그 입소했다가 또 이렇게 퇴사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도 막 뽑기도 해서 무조건 신청할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네네. 그럼 1학년 중에서 남녀 몇 명씩? 그거는 스쿨별로 조금 달라서 제가 그 그래요? 숫자를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웹소설 창작 전공 홍석인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특별 전형에 학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 활동 영역 플러스 가산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교 성적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맞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셨지만 웹소설 창작 전공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인재사항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니까 홍석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네네. 인재개발처에서 먼저 답변하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그 헷갈리신 것 같은데 특별 전형은 그냥 성적입니다. 성적, 학생부 성적과 가산점이 있는 거고요. 가산점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상 받으시면 가산점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가산점 아니면 뭐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자격증 가산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학생부의 이 종합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면접 전형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거는 홍석인 교수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와 연결되는 질문은 이미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 웹소설 전공이 원하는 인재사항에 대해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 현장 질문 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 창작 전공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재밌게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이런 작품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는 이런 작품을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창작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 프로에 있는 것이 즐거워.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작업에 대한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은 특히나 작업 자체가 무척이나 외롭다고나 할까요? 외롭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앉아서 계속해서 글을 써야 되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게 어떤 지표상으로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많이 작업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 쓰는 게 재밌어, 내가 글 쓰는 게 즐거워가 되면은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인생의 즐거운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작업을 할 때 거기에 있어서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것들을 많이 유도하고 싶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가 저희의 좀 목표 중에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재개발처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일정과 관련된 질문들은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현장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제일 앞에 분.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 지도해 오고 있는 실기 원장입니다. 일단 그 전체 모든 스쿨 그 상황 표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장에서 좀 지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회화적인 요소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느냐 아니면 발상적인 측면으로 좀 더 같이 잡아주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잡아주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청강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일반 대학들의 그런 뭔가 뽑는 스타일과는 확실히 제가 봐도 다르다고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저도 오늘 뭐 이게 시상식 같이 참여하려고 오기는 왔는데 회화적인 요소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스쿨이 계신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역시나 발상적인 측면이나 구성에 좀 더 이렇게 더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지 사실 명확한 물론 그 고정을 시킬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이드적인 부분들은 좀 한번 교수님들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황 표현 그리고 또 만화 스쿨에서는 저기 주제적 만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관련된 비슷한 또 종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네,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각 스쿨별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스쿨별로 교수님들께서 한번 짧게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웹툰 전공의 임재원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제에 따른 2페이지 만화 그리고 이제 주제에 따른 웹툰 만화적 주제 표현 이제 상업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그 실기 전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각 스쿨별로 어떤 특성이나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약간의 좀 상이함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이제 질문하신 원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사실 이제 구상이냐 어떤 표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균형은 이제 만화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이야기와 글과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좀 잘 되어 있는 작품을 선호한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친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그 청각문화사업대의 어떤 그런 특히나 이제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 같은 경우는 각 그 학생들이 이제 경쟁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균형 잡히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좀 이렇게 그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스쿨의 김윤경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만화 스쿨의 경우는 이제 만화적 주제 표현이라고 이제 이름이 유형 이름이 다르고 저희 애니 스쿨의 경우는 애니메이션 상황 표현입니다. 그 상황 표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상황 표현이라고 그 이름을 명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만화적인 과장적인 포즈나 동세나 그 배경의 어떤 구도의 왜곡 이런 것보다는 보다 자연스러운 그림을 좀 더 추구하는 편이고요. 자연스러운 그 그림에서 기초적인 조형 능력, 그러니까 인체를 그려내는 능력, 배경을 그려내는 능력, 또 톤을 잡아내는 능력, 구성력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서 과거의 일반적인 상황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좀 선발 기준을 좀 잡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게임 스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마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게임이나 그 어떤 그림을 보는 기본 관점이. 그런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은 청강대는 이런 걸 좋아한다던데, 청강대 이런 건 그리면 안 된다던데라는 것들이 매년 그 소문처럼 또 카더라로 막 들어오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림을 통해서 그냥 그림을 나 혼자 그려. 그래서 누군가 되게 예뻐. 이런 거하고 입시는 다르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발견된 장점을 가지고 와서 완성형이 아니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얼만큼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완성된 그림, 엄청나게 스킬이 좋은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얼만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사실 첫 번째는 그림도 누군가와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잘 그려진 그림을 일반인이 보는 거랑 상황 표현이란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를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그걸 얼만큼 제대로 전달하는 그림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글에 있는 키워드만 보고 그냥 여기에 뭐가 필요하니까 그냥 동물이 있으니까 동물 그려, 뭐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 그려, 생각이 담기지 않고 소통이 담기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림은 사실 그림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겐 이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통되지 않는 것은 작품으로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통이 우선이다.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달을 하려면 최소한 캐릭터를 그렸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지금 받은 영감을 그 스토리에 녹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앵글로 할 것인지, 어떤 포즈를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컬러를 할 것인지, 어떤 극명한 대비에 명암을 줄 것인지,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 이 원리는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어떨 때 어떤 라이트를 받으면 무서워 보이는지, 어떨 때 어떤 컬러가 화사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지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이론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준 스크립트 안에서 더 공포감을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포즈가, 어떤 앵글이, 어떤 인체의 뒤틀림이 더 그런 걸 줄 것인가를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표현해 줘야죠. 그랬을 때 그 기본기가 만들어져 있는 학생들은 인체가 자연스러울 것이고, 라이트 표현이 좋을 것이고, 카메라 앵글이 좋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림을 쫙 놓고 보면
아 이거는 같은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이 쫙 나옵니다. 같은 팔레트를 썼구나. 거의 이거는 그냥 같은 컬러를 썼어.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암기한 거예요.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 앵글로 잡고 이 컬러를 써. 그래서 10장의 그림이 똑같은 이거는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기의 장점이 드러나는 걸 그려라.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해라. 이 사람의 다음 그림이 보고 싶다. 이 사람의 다음 이야기가 보고 싶다.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 딸이 고3이에요. 제 딸은 문과인데 제 딸이 되게 요즘 고민이 많아요. 근데 딸한테도 고민 상담을 하거든요. 딸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막 상담 요청합니다. 그런데 딸한테도 똑같은 말을 해줘요. 미술 쪽은 아니지만 네가 가진 장점을 보이는 글을 써라. 그리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왜 이걸 좋아했는지 면접 전용 얘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융합스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주셔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동감이 되니까 같은 얘기는 반복 안 하겠고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스쿨에서 무엇이 지켜진 작품에 얼마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수십 명,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내 그림이 돋보이게 할 때는 어느 계에서나 똑같이 자기의 특장점을 최대치로 살리든 아니면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추든 확실한 한쪽 방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회화적인 측면이 아주 뛰어난 친구, 그다음에 발상이랑 이런 쪽이 아주 뛰어난 친구, 그렇게 하나의 특장점이 굉장히 잘 보이던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골고루 잘 갖춰졌던가 하는 것들이 여러 작품들 쪽에서 분명히 눈에 띌 것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융합 콘텐츠 스쿨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저희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있고 콘텐츠 융합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한 장의 그림, 그러니까 일러스트 혹은 만화 이런 방식보다는 영상 쪽으로 이런 아트가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상황 표현은 말하자면 상황 표현, 일러스트, 만화 이런 매체들은 사실 보는 사람이 이 그림을 몇 분 동안 소화할 것인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림이 좋으면 한 장의 그림인데도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 내내 보고 꼼꼼히 하나하나 구석에 있는 재미 요소들 다 찾아내고 감상하기 좋은 매체입니다. 하지만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쪽으로 가다 보면 만든 사람이 이 장면을 한 3초 정도 보세요. 컷 넘어가서 10초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1초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길이를 정합니다. 그 말인즉슨 11초, 3초 안에 전달될 이야기의 양이 적당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상황 표현을 3년 내내 너무 준비를 많이 했던 친구들의 공통점이 한 장의 그림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는 습관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융합 콘텐츠 스쿨에 진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쪽은 일러스트 한 장의 그림으로 이야기 전달보다는 여러 그림 혹은 영상 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장에 너무 많은 넣는 거를 연습이 너무 많이 되고 습관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근데 상황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입시 저기 중에 근데 저희는 볼 때 한 장의 그림이지만 굉장히 적절하고 임팩트 있는 단순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쪽이 좋지 꼼꼼히 정말 복잡한 얘기를 한 장에 많이 넣은 방식은 저희는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전공별로 차이점도 있고 또 공통점도 있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공통점은 어느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이든 똑같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차이점은 각 학생이 어느 전공을 지망하느냐에 따라서 좀
신경 써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만화 실기 면접 전형과 관련해서 실기 우수작가 포트폴리오 합격자를 보면 만창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기초가 잘 잡혀 있는 것 외에 실기 전형과 면접 전형별 원하는 인재상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니까요.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전형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전형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나눴던 상황 표현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 이제 만화적 주제 표현이죠. 그리고 2페이지 칸만화 전형, 웹툰 전형, 또 면접 앤 포트폴리오 전형 등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걸 사실 이러나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나눠놓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융합 콘텐츠 스쿨의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할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콘텐츠 제작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 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컬러가 자신 있는 무기가 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컬러보다는 출판 연출이 더 무기가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나는 클립 스튜디오의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웹툰을 만들었을 때 CG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면접 앤 포트폴리오 전형이 자신한테 더 잘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 강점이 무엇이고 어떤 걸 어필했을 때 자신이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재능이 있고 훨씬 더 어필이 잘 될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청강대는 이런 학생을 원해 보다도 이 학생의 어떤 장점을 살리는 게 더 유리하겠다 같은 쪽으로 지도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형이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인재상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마다의 장점을 잘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현장 질문 하나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전체 콘텐츠 스쿨 교수님께 한번 질문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제일 앞에 있는 분 학생이실까요? 그 전체 스토리 관련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만화과랑 애니과랑 전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스토리를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마다 스토리를 어느 정도를 좀 더 좋아하고 아니면 어느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만화과랑 애니과 관련 질문. 네네. 예. 네, 지금 만화학과랑 애니과를 짚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또 이제 다른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융합스쿨이나 게임스쿨을 지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전체 질문으로 받아서 각 스쿨에서 스토리에 대한 답변도 괜찮고요. 혹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학생을 원한다 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다에 대한 마지막 답변과 함께 끝인사를 각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화 콘텐츠 스쿨 임장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그 스토리의 어느 부분을 이제 마치 이제 법칙처럼 강조한다기보다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알맞게 이제 그 내용에 담아내서 그것을 연출하고 이제 소화를 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좀 그 주제에 충실하게 연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웹소설입니다. 그 웹소설에서도 당연히 스토리가 저희는 아무래도 스토리를 제일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미난 이야기가 제일 좋지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거기에 그 재미나다라는 건 너무나도 좀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의 기준을 저희 내부에서 좀 잡은 게 있다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장르적인 문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대상 독자층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기획하고 있느냐 같은 이런 종합적인 역량을 좀 많이 봅니다. 특히나 장르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매우 많이 기대를 하는 편인데요. 이 사람이 미스테리를 쓰고 싶다, SF를 쓰고 싶다, 판타지를 쓰고 싶다, 무협을 쓰고 싶다 다 좋지만 내가 이걸 쓰고 싶다면 그 장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장르의 풀에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똑같이 잘 쓴 작품이라면은 이 사람이 무협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무협을 썼다. 좋은 SF 작품을
받고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걸 자기식으로 소화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할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스쿨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애니스쿨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토리를 좀 다른 유형보다는 좀 중점적으로 보는 유형이 이미지 보드입니다. 저희 실기 전형에 애니메이션 상황 표현과 이미지 보드 유형이 있는데, 이미지 보드는 아시다시피 그 화지에 12칸의 그 칸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시된 주제에 화면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그 스토리적인 면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입시 실기 그 현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완성도나 조형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거나 그리고 잘 읽혔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조형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그 우수작으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미지 보드 유형이 과거에는 서술형으로 완결진 스토리보드로 그 문제를 제시를 했다면, 최근 2, 3년부터는 완결이 아니라 결말을 학생 스스로가 스토리를 짜서 구성하는 것으로 약간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결된 구조로, 그러니까 완결된 줄거리의 스토리로 화면 연출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말을 어떻게 재미나게 또는 흥미롭게 이끌어 갔는지를 또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변별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학생들 입시 현장에서 보면은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게 이제 변별력,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뭐랄까요, 그 평가를 하는데, 판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 끝에 결론 부분을 학생이 스스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제 바꿨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제시된 주제에 그러니까 보는 평가위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보게, 잘 해석을 해서 잘 읽히게끔 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이미지 보드가 이제 그림도 잘 그렸고 어떤 조형 능력 이런 것도 완성도도 좋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사실 종종 발생을 해서, 예, 그 부분에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준비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한 달여 조금 더 남았는데, 예, 그 신체 그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입시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게임 쪽은 스토리 관련돼서는 질문이 없었으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쪽은 간단하게 인재상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가장 어떤 인재를 찾느냐.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과 현업이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사회에서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이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단어로 말하자면 태도가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태도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로 계속 합쳐나가는,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게임의 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남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과 함께 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 일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 좋아한다, 나는. 그렇다면 저희 스쿨에 굉장히 맞는 인재상입니다. 그런데 난 남과 뭔가 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 나는 그냥 혼자가 좋은데, 그러면 게임의 인재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지 한치 앞을 모르죠. 그럴수록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몸 같아요. 몸을 다루는 일,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3D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다가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를 땄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생활체육 지도사가 됐습니다. 그 이유도 사실은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몸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공지능을 다루고
그래픽을 다루고 게임을 만드는 우리 미래에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다. 정말 방금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에너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생각이 나오니까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융합 콘텐츠 스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적인 측면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그 융합 콘텐츠라는 또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답이 또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를 구성하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캐릭터 중심, 사건 중심, 뭐 세계관 중심, 뭐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 콘텐츠는 다양한 콘텐츠들의 융합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관과 사건은 융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는 어떤 세계도 그 세계로든 넘나들면서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같은 이야기라도 캐릭터 이야기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잘 쓰는 친구들이 아마 더 활약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그 마블 시네마틱의 그 멀티버스 있죠. 예, 여기 저기 뛰어다니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을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만들어내는 친구들이라면 저희 스쿨에 굉장히 어울릴 것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짧게 그냥 인재상 말씀드리면 저는 뭐 어느 시대가 되든 무언가를 이룰 때는 세 가지 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기, 끈기, 그다음에 고기가 있죠. 조금 터졌네요. 예. 조커를 던져봤는데 3번은 우스갯소리였고요. 용기랑 끈기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저희처럼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용기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콘텐츠 개발 인재들이요, 융합 콘텐츠 스쿨로 오라라는 말을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반에 혹시 교수님들이 앞을 제대로 안 보고 진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저희가 쑥스러웠다거나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그 조명이 정면으로 때려서 저희가 지금 거의 실명 상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기 PPT를 꺼서 여러분을 보고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초반에 저희가 눈을 피했다면 여러분의 눈을 피한 것이 아니라 조명으로부터 실명당할 것을 우려해서 그랬었다는 핑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사실은 이제 지금 1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오늘 청강이 간다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입시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학 안내 페이지가 있고요. 그 페이지 들어가시면 입시 상담 탭이 있어요. 그 탭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 불과 1시간 전에도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활발하게 활용해 주시면 지금 오늘 이거 물어볼 걸 하는 것들이 집에 가서 생각나신다면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공지사항을 좀 드리자면 2시 반부터 잠시 후에 2시 반부터는 실기대전 시상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시 반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왜 벌써 끝내느냐라고 부르신다면 여기 현장 세팅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 밖에 나가 보시면 여기 복도에 실기대전 수상작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같은 꿈을 꾸고 도전한 학생들의 작품들도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도 복도에 저희 재학생들의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망하고 있는 학교니까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작업을 하는구나 같은 것들 한번 둘러보시고 2시 반까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선 수상 학생분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제가 좀 공지드릴 내용이 있어서 특선 수상 학생들만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기대전 참여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늘 또 태풍 얘기도 어제까지 있어가지고 아마 오실 때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먼 길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5회차 청강이 간다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시 반에 실기대전 시상식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